바보 같은 사랑, 끝내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제 마음 깊숙이 자리 잡아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한 남자와 깊은 사랑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후로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혼자 지냈습니다. 주변에서는 새로운 사람 만나봐라. 이제는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야 라며 위로도 해주고 조언도 해줬지만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화가 나고 분하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몰랐을까 자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시 상처받을까 두려워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연애라는 단어 자체가 제 삶에서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회사와 집, 그리고 몇 안 되는 친구들과의 만남만이 제 일상의 전부였죠. 하지만 사람이란 게 외로움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더군요. 마흔을 앞둔 어느 날 퇴근길에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일까?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누군가를 만나보고 싶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용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만남 어플이라는 걸 깔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걸 해본 적도 없고 믿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하지 않으면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죠. 며칠간 어플을 둘러보던 중 한 남자의 프로필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사진 속 눈빛이 참 이상하게도 저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해 보이는 눈. 마치 속을 감추지 못하는 투명한 물 같은 느낌이었어요. 솔직히 외모가 특별히 잘생겼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하나가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근거림이 제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죠. 이 사람이면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 아닌 기대를 품고 저는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화는 의외로 잘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말투가 부드럽고 진중했습니다. 제가 무심코 털어놓은 작은 고민에도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 주었고 날씨 이야기를 해도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설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제게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만남 어플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긴장도 되고 혹시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어쩌나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과 대화를 통해 느낀 진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고 저는 평소보다 더 공들여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괜히 몇 번이나 웃어보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마치 다시 20대로 돌아간 기분이네. 마음속에 오랜만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던 그 맑은 눈빛이 그대로였거든요.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의 눈은 분명 맑고 순수했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멀리 깊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계속해서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가 눈에 밟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떤 상처가 있길래 저렇게 무거운 기운이 느껴지는 걸까? 궁금증과 안쓰러움이 뒤섞여 저는 자꾸 그에게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은 흔히 말하는 어색한 대화들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이런 뻔한 말들이었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소한 얘기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주는 모습, 그리고 제가 웃을 때 덩달아 따라 웃는 얼굴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어깨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은 계속 슬퍼 보였습니다. 저 사람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제 마음을 더 흔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지내며 굳게 닫아두었던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도 아직 이렇게 웃을 수 있구나. 나도 아직 누군가와 설렐 수 있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혼자일 때와는 다른 오랜만에 활기가 도는 표정이었죠. 그렇게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설렘은 앞으로 제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에 잠깐 저녁을 먹기도 하고 주말에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그는 늘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힘든 일, 친구와의 오해로 속상했던 일,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느낀 외로움까지. 제가 무심코 털어놓는 이야기에도 그는 늘 괜찮아? 라고 물으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걱정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동안 누군가가 제 이야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 주는 걸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말을 하면 자기 얘기를 덧붙이거나 대충 건성으로 넘어가기 일쑤였거든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대화의 초점이 늘 저에게 맞춰져 있었고 저는 점점 그의 곁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 중간에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 너한테 숨기는 게 있어. 그 순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남자친구에게 당했던 트라우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사실 나 얼마 전에 교도소에서 나왔어.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던 그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교도소?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본 그의 모습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죄를 고백하는 어린아이처럼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말 때문에 내가 날 떠나지 않을까? 하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죠. 그는 서둘러 말을 이어갔습니다. 큰 범죄는 아니었어. 그냥 사소한 일로 엮여서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나온 거야. 나도 후회 많이 했어. 다시 사회에 적응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힘들다. 사람들도 날 피하는 것 같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의외의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나 거부감보다 오히려 그를 더 안쓰럽게 바라보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했을까? 보통이라면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거리를 두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를 놓아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또다시 일어설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려는 걸까? 이 사람에게 다가가도 괜찮은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리를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점점 그를 돕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주고 세상 속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에게 옷을 사주고 낡은 휴대폰도 최신 기종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처음이야. 나 진짜 너만 믿고 살 거야. 그는 늘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잊고 싶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외로움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고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직장을 구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고 저는 생활비까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점점 늘어갔고 어느새 제 카드 명세서엔 제 생활과는 상관없는 지출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될 거야. 내가 버티면 그가 다시 제대로 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친구한테 빚이 있는데 이걸 안 갚으면 나를 고소하겠대.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평생 모아두었던 적금을 깼습니다. 제 손에 들린 현금을 건네줄 때 속이 비어 내려가는 듯한 허무함이 몰려왔지만 그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저를 끌어안았을 때 그래, 이걸로 됐다는 안도감을 억지로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점점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취직을 해도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상사가 나랑 안 맞아. 일이 너무 힘들어. 핑계는 늘 다양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직장을 잡아도 오래 다니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번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죠. 저는 힘들게 생활비를 아껴가며 지원했지만 정작 그가 번 돈은 금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돈이 술자리와 유흥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연락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카톡으로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제 메시지에 반나절 하루가 지나도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지금 바빠 나중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흐릿했습니다. 너는 왜 맨날 잔소리만 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뭔데 날 가르치려 들어? 술김에 쏟아내는 욕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제가 믿고 모든 걸 걸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모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연락을 해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가 사기와 폭행 혐의로 다시 구속이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허무함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에게 쏟아부은 돈, 그 금액은 이미 몇 천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제 20대 후반부터 30대를 거쳐 쌓아온 청춘의 기록이었고 수없이 야근하며 흘린 땀방울이었고 불필요한 욕심을 참아내며 모아온 인내의 결정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그 사람을 위해 흘려보낸 흔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넌 왜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냐? 왜 꼭 그런 사람들만 만나는 거야? 정신 좀 차려. 또 속을 거야. 그 말들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제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보다도 배신감보다도 아직 제 안에 남아있는 건 이상한 애착이었습니다. 그의 순수해 보였던 눈빛. 처음 만났을 때 제 마음을 흔들었던 그 맑은 눈이 여전히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진심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순간의 연기였을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아직도 그 눈빛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왜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걸까? 제 안에서는 끝없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제는 그를 끊어야 한다. 더는 희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소리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혹시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스멀스멀 기어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믿음과 절망 사이에서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제 마음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서 그에게 면회를 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도소라는 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그의 얼굴은 여전히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처럼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이번엔 진짜 후회하고 있어. 나가면 꼭 달라질 거야. 제발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어?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자 심장이 다시 요동쳤습니다. 머리로는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내 삶을 어디까지 갉아먹었는지, 수년 동안 모아온 돈을 쏟아부어도 끝이 없는 그의 욕심, 술과 유흥으로 탕진해버린 기회들, 새벽마다 욕설로 얼룩진 전화들, 심지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히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 깊은 곳에는 아직도 그와 처음 마주했을 때의 눈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듯한 그 슬픔 어린 눈빛. 그때의 마음이 다시 피어오르며 제 이성을 흔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속는 게 아닐까? 또다시 나 자신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머릿속에서는 경고음이 끊임없이 울려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정말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쯤은 진심일 수도 있잖아. 내가 그 마지막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끝없는 질문 속에서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상처를 껴안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놓지 못하는 제 마음이 때로는 너무 미련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며 고개를 저을 겁니다. 넌 왜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냐? 왜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나냐? 도대체 언제쯤 깨닫겠어?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단순히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와 함께했던 작은 순간들.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던 기억, 제가 힘들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괜찮아? 라고 묻던 목소리. 그 모든 조각들이 아직도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어리석고 아픈 건가요? 사랑은 저를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하게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축복이지만 때로는 가장 잔인한 덫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그 덫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를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지. 머리는 끝내라고 말하지만 가슴은 아직도 한 번만 더라는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바보처럼 상처를 반복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 사랑을 끊어내고 비로소 나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인생의 가장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지금의 저에게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디 제 마음의 갈림길 앞에서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